보험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뇌출혈이 발생했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가입했으면 못 주겠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요. 이럴 경우에 보험 설계사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뇌졸중 혹은 뇌출혈이신가요? 라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을성이 진짜 좋아요. 나 바쁘니까 병원 내일 가지 계속 미루다가 뇌출혈이 만성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노력을 하는 정황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있다. 많이 있죠. 많이 안 주고 있다. 왜 보험사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네. 보험금을 받으려면 또 어떻게 주장을 하셔야 되는지 손사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뇌혈관 관련돼 가지고 분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출혈이 확인되고 출혈의 원인이 외상이 아닌 이상 돈을 주죠. 출혈이 있으니까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머리에 출혈이 확인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워낙 영상 판독이 좋으니까. 네, 판독이 좋으니까 뇌출혈 진단 잘 나오고 판독지상에 뇌출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돈을 줘요. 제가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보험회사가 뇌출혈과 관련돼서 담보하고 있는 거는 자발성 뇌출혈이다. 그래서 외상은 안 되고 종양으로 인한 거 안 되고 자발적으로 뇌혈관이 좁아져서 터져가지고 피가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영상을 찍어서 급성으로 확인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참을성이 많거나 둔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본인이 자각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오랜 시간 흘러서 영상을 찍게 되면 거기서 만성 뇌출혈이라는 판독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제동 걸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만성 뇌출혈, 오래된 뇌출혈, 진구성 뇌출혈 이런 항목으로 주치의 선생님들께서 타이핑을 치세요. 진단서에. 만성 뇌출혈이라는 코드가 따로 별도로 없어요. 급성 뇌출혈도 별도로 없어요. 그냥 뇌출혈은 뇌출혈인 겁니다. 그래도 오래된 뇌출혈, 올드라고 되어 있으면 급성과 좀 분류하기 위해서 뭐 진구성 뇌출혈, 만성 뇌출혈, 오래된 뇌출혈 이렇게 진단서에 실제 타이핑을 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가 딱 그거 건져가지고 분쟁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분쟁 제기를 하느냐? 뇌출혈을 시기에 따라서 좀 분류하면 급성, 아큐트, 아급성, 서브 아큐트, 올드, 진구성 이렇게 세 가지로 발생 시기에 따라 나누고 있는데요. 급성과 아급성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에 제동을 걸지 않아요. 보험 약관 이렇게 보시면 뇌출혈이나 뇌졸중이나 뇌혈관은 약관 내용이 동일해요. 영상을 통해서 그 이상 병변이 확인되면 되고 그 전에 의사가 신경학적 검진과 환자의 병력을 통해서 영상 검사 결과지를 통해서 진단을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급성 환자들은 신경학적인 자각 증상이 있겠죠. 그렇죠. 급성이니까요. 뇌출혈이면 뇌압 상승이 분명히 되고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러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고 영상을 통해서 출혈이 확인되고 주치의가 아이코드 부여했으면 돈 주는데 무리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 아급성도 시기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아급성이신 분들은 도저히 못 참겠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증상이 있어요. 근데 만성은요. 이미 병원 갔을 때는 증상 없어요. 당신 신경학적 증상이 첫 번째 없다. 당신이 출혈이 아니라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 약관에서는 신경학적 증상을 토대로 진단을 내리기 있기 때문에 신경학적 증상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보험 가입이 근접이면 근접일수록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를 보험회사는 보상을 하는 거예요. 진구성이나 만성은 이게 언제부터 출혈이 발생했는지 보험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2023년 6월인데 네. 2020년 1월에 가입했다면 그렇죠. 근데 만성 뇌출혈이 발생한 시기가 가입한 이후인지 이전인지 알 수가 없다. 보험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뇌출혈이 발생했어야지 우리가 돈을 주는데 그렇죠. 그 전에 가입했으면 못 주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이런 분들도 있겠죠. 뇌출혈이 있어요. 보험 가입하기 전에 그럼 CT 가입할- 찍었어요. 네. 예. 나 이거 돈을 받을 목적으로 난 뇌출혈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고 병원을 옮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돈 받으면 안 되죠. 보험 사기죠. 그건 사기예요. 네. 근데 내가 언제 발생한 시기를 몰라. 처음 찍은 건데 올드야.
그래 보니 이분들 되게 답답하겠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이 사람이 올드니까 다른 병원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죠. 예. 그러면 현장 조사자를 배정을 하겠죠. 어디 병원 갔는지 다 파고 들을 거고, 없으면 어떤 주장이 가능하냐. 올드라고 판독을 했던 건 적어도 출혈이 발생한 지 1년인지 2년인지 경과가 돼야 올드라는 판독을 쓴다. 그러니까 당신은 1년밖에 보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출혈은 너는 몰랐겠지만 이미 이때 있었다. 이런 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쵸,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드의 경우에는 I6일이 내 뇌출혈이거든요. 뇌출혈 진단비는 I62까지가 가능하고 뇌졸중 진단비는 I66까지 가능하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I69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장 폭넓은 뇌혈관을 보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뇌출혈하고 뇌졸중 진단비만 가입이 돼 있다면, I66까지만 가입이 돼 있다면 이 사람 코드가 I67, 68, 69면 돈을 안 줘도 그쵸.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보시면 I69라고 치시면 뇌출혈의 후유증이라고 나와요. 급성 뇌출혈이어야만 I61 내뇌출혈이 가능하고, 당신은 오래됐기 때문에 출혈 코드가 아니라 뇌출혈이 발생한 후유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좁은 게 뇌출혈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은 게 뇌졸중이고, 폭넓은 게 뇌혈관 질환인데, 만성 뇌출혈 같은 경우는 이거 뇌출혈이 아니고 뇌혈관 질환 중에 하나야. 근데 당신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없어. 없어. 그러니까 면책이야. 아니면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돼 있으면 뇌출혈 진단비면 3개를 다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보험사 입장이면 I69로 바꿔버리면 이 2개의 면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개가 보험금이 더 높고요. 제가 더 높죠. 훨씬 높죠. 그러니까 너 요거는 못 받고 요건 줄게. 요렇게가 가능한 거죠. 요거 이제 줄 테니까 요거 2개 면책해도 너 이미 뇌출혈이 있으니까 요거 2개 가지고 가면 나중에 혹시라도 또 뇌출혈 받으면 그때 줄게. 이제 이런 식의 사탕 발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 돈 받아요. 그럼 뇌출혈, 뇌졸중은 남아 있어요. 이분 입장에선 그래, 보험사 말도 일리가 있다. 남겨뒀다가 나중에 대비하자. 나중에 2, 3년 뒤에 찍어요. 그걸 또 주냐고. 똑같이 또 올드가 나오면. 그러니까요. 안 주죠. 그러면 그때 그 말 누가 했냐. 몇 년 뒤에 찍어서 또 나오면 돈 준다고 했는데, 그런 거 확인서 같은 거 절대 안 만들어놔요. 진단비는요,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 진단 나오셨을 때 다 받으셔야 돼요. 뒤로 넘겨서 나중은 없습니다.